안녕하세요. 레벨업 코리아 주장군 변호사예요. 자, 저희 레벨업 코리아는 제가 만드는 주주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 가지 거기서 뭐 기업분들이나 주주분들이나 어떤 노조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기 위해서 만든 인터넷 언론사 이름이에요. 레벨업 코리아. 그래서 일단은 법률사무소는 저희 법무빈 여율인데요. 아까 제가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 보시는 분들은 하루 전으로 보셨겠네요. 자, 근데 그거를 제가 얘기하게 된 계기, 저희 사무실 상황이었어요, 어저께. 자,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2명이 KTX 타고 가가지고, 자, 이제 우리 문서 송부 촉탁 명령이란 게 있어요. 자, 우리 민사재판을 하면서 형사재판 내용의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판사님이 결정을 내려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 형사법원의 기록이 민사법원으로 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어저께 저희 법률사무소 직원 2분이 내려가지고, 한 분이 국선변호 사무실에서 이 복사만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이라 진짜 잘하시는 분인데 2분이 가요. 자, 왜 2분이 왜 갔냐? 법원에서 형사 기록은 이렇게 묶어져 있거든요, 끈으로. 근데 그걸 못 풀게 해요. 나름 이유가 있죠. 왜냐면 그거 함부로 풀었다가 기록이 누락이 되거나 분실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끈을 못 풀게 해요. 자, 그것까지는 오케이. 자, 근데 끈을 못 풀게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여직원분들이 많죠. 법률사무소는 여성분들이 이 두꺼운 한 이만큼, 아무리 얇아도 한 이 정도는 될걸요. 많은 건 보통 한 이 정도 몇 건이 돼요. 많으면은 그러니까 한 진짜로 뭐 우리 항공 캐리어 하나 채워버려요, 진짜 기록, 형사 기록은. 근데 한 분이서 이거를 이렇게 막 중간에 두꺼운 부분에 어디 이러고 이렇게 펼쳐 가지고 이거를 복사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봐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도와주러 두 분이 간 거예요. 예전에 저희 정말 일 잘하는 저희 직원이 있었는데, 권모 대리님. 그분이 한 3일 정도 복사하고 결국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퇴사한 적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좀 나중에 저는 이제 끈을 자체를 못 풀게 한 거는 사실은 그때는 몰랐어요. 뭐 어느 정도는 끈 이렇게 복사하기 좋게는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해가지고 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예 좀 엄격하게 하는 데도 있고. 자,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드는 생각이, 그 법원에 보면은 거기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자, 근데 공무원분들 뭐 일 많이 한 거 알아요. 힘든 것도 아는데 뭐 민원인도 많고 분쟁 당사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이라 뭐 일도 많을 수 있겠죠. 자, 근데 법원에 공무원 계신데 왜 법률사무소 직원이 가가지고 그거를 복사해서 직원한테 갖다 바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원에 공익 요원들도 계시잖아요. 자, 그분들 어쨌든 간에 뭐 저는 함부로 막 공익 뭐 이렇게 병역 이렇게 면제 이런 거 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공익에 가셔서 힘든 일 하시잖아요. 자, 근데 왜 공익요원들은 그런 거 안 하세요? 공무원분들, 공익요원분들이 그런 거 하셔야죠. 왜냐면 그거 법원의 일이잖아요. 법원에서 법원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법률사무소 직원이 가가지고 복사해서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 같아요, 정말로.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어떤 관이 민을 결국은 뭐 약간의 뭐 갑질 같은 걸 해야 되나요?
옛날 같으면 아니, 법률사무소 돈 잘 벌잖아. 법률사무소 돈 잘 버니까 아 우리 뭐 회식하면은 와가지고 좀 이렇게 밥값도 좀 내고 직원들 택시비도 좀 주고 변호사가 변호사가 지역 판사실 회식에 밥값 내는 풍경은 제 생각에 2009년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좀 봤으니까. 자, 근데 그래서 저는 지방재판 가는 거 별로 사실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위험한데 그냥 말 나온 김에 할게요. 수원 이남은 좀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경 약간 뭐냐면 지역색이 강한 데는 유착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어떤 뭐 계장님, 검찰 계장, 그 다음에 거기 경찰, 뭐 거기 이제 뭐 법원 관련된 실무관들, 때로는 뭐 판사까지 지역 판사도 있으니까 지역 법관. 근데 지역 법관하고 나머지 뭐냐면은 판검사분들은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은 좀 잘난 척 하잖아요. 자, 그래서 쉽게 아무나 막 형동생 하진 않죠, 지역에서. 근데 우리 막 계장님들, 검사는 동네 막 돌아요. 근데 계장님은 그 동네에서 계속 일하죠. 자, 그러면은 저는 실제로 사건으로 봤는데 강원도 어디였어요? 실제로 정말로 피해자 가해자 막 둔갑해버리 바뀌어버리고 막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뭐 동사무소 센터 이런 데서 뭐 아니면 군청 이런 데서 벌어져요. 신기하게도 그런 거 경험했어요. 자, 이제 뭐냐면 일이 또 말이 좀 새서 죄송한데요. 자, 옛날에는 뭐 문화도 어떤 투명성도 한참 떨어지는 세상에 또 법률사무소 돈 잘 버니까. 자, 요새 어때요? 요새 법률사무소 여직원들 얼마나 열악하게 받아요. 자, 법률사무소 직원만 열악하냐? 변호사들도 열악해요. 사실 변호사는 개업 변호사가 그래도 꽃이라 볼 수 있죠. 저도 사내 변호사 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시간 가면은 월급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요새 뭐 처우가 사실 고용 변호사분들 처우가 옛날보다 많이 나아져서 로스쿨 초기보다는. 자, 그러긴 한데 법률사무소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월세 계속 올라가잖아요. 관리비 올라가잖아요. 직원분들 급여도 어쨌든 간에 많이 올랐어요. 기,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자, 그러면 뭐 근데 이런 얘기한 김에 조금 더 제가 하소연하면 법률사무소는 뭐 전문직 종사자라 해가지고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코로나 때 이후로도. 자, 그냥 너희들은 뭐 그냥 돈 잘 버는 변호사 있지. 저기 뭐 그런 분들 잘 벌잖아요. 근데 보통의 그냥 뭐 양심적으로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하려는 보통의 변호사들 되게 상황이 안 좋잖아요. 자, 근데 그런 거 직원들이 가가지고 그런 거 복사까지 하고 갖다 바쳐야 되겠어요? 좀 그런 거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다가 개혁 3법 얘기를 하면서 자, 법원이 왜 자처한 일을 이 상황은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우리 직원 법률사무소 직원 말씀을 드렸는데 자, 법원도 나름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뭐냐? 법원의 공무원 노조는 정말로 힘이 센 조직이라고 들었어요. 예전에 막 그냥 판사들 여기 뭐 법원장 분들한테 막 계란 던져버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현대차 노조 이런 얘기도 하고 처우 좋은 일반
사회에서 보기에 처우 좋은 직역에 있는 분들이 벌이는 본인들의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한 외침, 이런 부분들이 동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약간의 법률사무소 직원이 법원 복사를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은 약간은 그 노조 뭐 직원분들한테 그런 거 옛날에는 그냥 당연하게, 옛날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상황이 있으니까 옛날에 공무원분들 직거래 월급 받고 막 그럴 때 법률사무소는 돈 좀 받고 돈 좀 벌고 이럴 때는 뭐 그런다 쳐요. 근데 지금의 상황 바뀌어야죠. 자, 그래서 약간은 그런 어떤 부분들도 영향은 있겠다. 어떤 노조에 관한 부분도. 근데 잘 법원 내부에서 법원이 직접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이런 뭐 사법 3법이란 게 왜 그냥 나오겠어요? 이유 없이 나오진 않겠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이런 법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계기가 됐던 저희 경험이고요. 진짜 저는 법원 재판에서 정말 하나는 진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 뭐냐면 우리 사기 많잖아요. 사기범들 고소하고, 진짜 이거는 뭐 정말 사기가 딱 봐도 그냥 사기예요. 피해자 엄청 많아요. 막 다단계 아니면 여러 가지 그냥 동일한 사건을 이용해 가지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피고인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계속 사건이 경합된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피해자가 많아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막, 자, 그냥 편하게 좀 얘기하면, 자, 대형로폼 써서, 자, 우리 그런 얘기해요. 판사님들이 대형로폼 변호사분들의 어떤 사건이 들어왔을 때, 뭐 정관분들 사건이 들어왔을 때 결과를 바꾸진 않지만 절차적인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준다, 이런 얘기는 보통 막 하거든요. 자, 그러면 뭐 저희 같은 그냥 뭐 막변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길 종료 길 마무리하려 하시면 이렇게 아이 뭐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막 호소도 해야 되지만 대형로펌 변호사님들, 정관 변호사님들은 좀 편하게 받아주는 경향이 없,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문하고 있는 NPL 그 사업장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계속 피해를 야기해요. 사기를 쳐요. 꽤 큰 금액으로. 자, 그런데 사건이 계속 병합이 돼요. 그러면서 2년이 넘어도 1심 선고가 안 나요. 자, 그러면 판사님이 종결하고 판단 내려줘야죠. 경합범은 별도 기소돼야죠. 자, 근데 그런 것들을 뻔히 버티고 계속 피해자는 양산되고, 그럼 버티고 버티는 걸로 그렇게 뭐 일부 변호사님들 돈벌이에 법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들이 나중에 옷 벗고 그거 하더라도, 옷 벗고 대형로펌 가더라도 그런 거는 법률가로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전 사실 뭐 제가 이제 우리 레벨업 코리아 하기 전에는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었는데 그냥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너무나 일방적인 막 어거지 얘기들만 너무 많아요. 정상적인 합리적인 얘기가 우리 사회에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대단히 잘나서가 아니라 뭐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아니면 제가 뭐 대단히 뭐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래도 합리적인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거를 너무 마다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 레벨업 코리아를 시작한 이유거든요. 자, 잘못된 부분들 법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 될 거고요. 지난번 제가 찍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판사님들이 윤리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변함이 없고요. 뭐 힘드신 일이 있겠지만 사건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 잘 꼼꼼히 보시고 판단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